이름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의 과제 뭘까요, 여러분? 성명학 전문가의 꿈을 꾸고 계신가요? 장명의 최고 버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심리성명학 네임디자인에서 당신의 꿈을 실현시켜 드립니다. 인생 초반에는 돈 문제, 인생 후반에는 남편,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있을 때요. 좋습니다. 왼쪽에 있는 숫자 인생 전반전, 그리고 인생 후반전은 지지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인생 후반전을 봅니다. 인생 전반전에 해당되는 이 정관을 태어날 때부터 40대 전후로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40대 전후로부터 해서 말년까지 이렇게 갑니다. 인생이 딱딱 잘라서 나면 참 좋겠는데 정확하게 자르기는 힘들어요. 인생 전체를 읽어낸다는 거예요. 자, 다른 학문은 다르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전체 보는 게 힘들어요. 근데 저희 학문은 인생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인생 컨설팅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성명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에서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진시는 태어날 때 무조건 다 극이에요. 그것도 싼 극이에요. 어떤 파동으로 극이 되는 이 차이만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건이 벌어진다면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게 진시예요. 신시도 마찬가지. 그러면 5, 6이 겹쳐지면서 0을 극하고 7, 8이 겹쳐지면서 1을 극합니다. 자, 이렇게 극한 기운은 이러면서는 반드시 살려주는 게 좋고 너무 많이 극하기 때문에 뭐 1차 살려주고 2차 살려주고 저는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명이 어떻게 지어지냐에 따라서도 참고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심명운이 조금 더 다각도로 갈 경우가 많아요. 신시나 진시는. 어릴 때만 본다면은 5, 6은 부모님을 많이 보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라든지 부모님 덕이라든지 그때는 부모 설하에 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육친이 부모이기 때문에 보는 거고, 자, 7, 8, 1이 겹치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자, 7, 7이 겹쳐진 것과 8, 8이 겹쳐진 것과 그 다음에 지금처럼 8, 7이 중첩된 거, 겹친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자, 다른 거 다 제껴두고 건강 문제가 첫 번째 있을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자, 남편 문제에 대해서는 통변이 가지각색이에요. 다 틀려요. 771이 1에 관련된 남편과 871에 관련된 남편과 881에 관련된 남편을 저는 세부적으로 나눠서 봐요. 자, 이 나눠서 보는 건 주로 심리에서 많이 보니까 단순 감명법으로는 남편 덕이 있다 없다로 보는 거예요. 그냥 감명법에서 남편 덕은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자, 심리에서는 남편 덕이 없다면 어떻게 없을까? 자, 이걸 보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왜 이런 남편을 얻었을까? 그 심리 작용이 어떻게 발현이 됐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은 심리까지는 안 되겠다 이러면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5, 6은 부모님을 많이 보라 해서 부모 덕은 크게 없겠다. 8, 7, 1을 보고 남편 덕은 크게 없겠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그냥 감명은 다 되는 거예요. 자, 5, 6, 0이 들어와 있고 2가 들어와 있어서 참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의미는 태어날 때 보면 건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될 수 있어요. 자, 스트레스도 심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2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많은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좀 절묘하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제가 만약에 요 이름이 아니었다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나마 젊었을 때 이제 돈 문제를 좀 겪었습니다. 돈 문제가 훨씬 낫지. 혹시 건강 문제가 심하게 이렇게 발현이 됐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5, 6이 이렇게 겹쳐져 있고 0을 인성을 극합니다. 5, 6은 아버지를 가리키니까 이 문제도 짚어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자, 50대 후반이에요, 이분이. 이 시대의 젊은 시절의 아버지의 상과 지금 현재 아버지 상은 달라요. 그래서 5, 6이 중첩이 돼서 인성을 보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시대에 사는 아버지의 상은 조금 무서움의 상징이요. 무서움과 부담감과 이런 상으로 많이 아버지가 나에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 인성을 밀어버리잖아요. 인성은 어찌됐든 나의 그런 편안한 마음이라 그랬죠. 주로 안정된 그런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게 구공이라면 그게 5, 6이 이렇게 인성을 탁 밀어버리면 어릴 때는 주로 이럴 때는 아버지로 인한 그런 무서움요 아니면 힘듦요 왠지 부담감요
자, 이런 걸로 작용이 많이 돼서 혹시 아버지로 인해서 조금 힘든 일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도 아니면, 자, 아버지와 엄마이기도 하죠. 인성이 내 안에서는 인성이 내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엄마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사이를 잘 물어봐요. 부모님 사이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금피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많은 마음 파동을 조금 힘들게 일으켰다라는 하나의 요소라면은 또 예, 나에게는 직접적이진 않지만은 아버지가 엄마한테 예, 많은 부분 좀 갑질을 하면서 힘들게 했다. 이 상태도 같은 마음 상태예요. 어린 내 마음 안에서는 예, 그 두 가지 모두가 예, 무서움에 대한 트라우마로 내 무의식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아이가 바라보는 예, 그 트라우마는 아버지에 대해서 무서운 상이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포함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왔을 때는 남편 문제로 왔기 때문에 그때 카르마의 진행은 예, 그 너머의 아버지로부터 찾았는데 어린 시절 이걸 보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한테는 크게 모르겠는데 그냥 아버지가 무섭고 두려운 건 있었는데 부모님 사이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렇게 많이 힘들게 했대요. 폭언, 폭행 이런 걸 심하게 하고 그게 참 두렵고 힘들었대요. 예,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이제 자기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걸 보고. 자, 딱 답이 나왔어요. 8, 7이 1을 보고 있어. 남편이 또 나를 힘들게 하니 5, 6과 7, 8은 연동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엄양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남자예요. 아버지도 남자고 남편도 남자예요. 그냥 예, 엄마는 여자고 나도 여자예요. 그게 그대로 전이됐다. 공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린 시절에 많이 잠재되어 있었고 억눌려 있었고 그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2546 예, 이걸 보고 제가 아유 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정신적으로 더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보다 그래도 돈 문제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게끔 예, 예, 환경이 예, 경제적인 환경이 나에게 매질을 함으로 해서 예, 아플 새가 없는 거예요.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2546을 보고 자 어릴 때 아버지랑 아버지에 대한 덜 좋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이게 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는 인식이 있다면은 은연중에 나의 그런 어린 시절의 그 무의식에는 예, 그 아버지에 대한 나쁜 마음이 돈으로 전이가 돼서 돈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아빠 파동, 돈 파동은 같아요. 돈으로서 안정적이면은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경제를 담당하는 아빠로서 그 가정을 잘 책임을 지고 예, 잘 이끌어요. 아빠가 가정에서 이게 폭력을 행사하고 문제가 생겼다면 어찌됐든 그 불화음은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빠에 대한 상이 안 좋다 보니 어찌됐든 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게 충분히 요일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아빠와의 그런 화해, 회원을 해야 되고 남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아빠와의 그런 마음의 화해를 해야 됩니다. 아빠가 이미 돌아가시고 이제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빠일 땐 그 원망의 마음을 먼저 내려놓고 감사의 마음으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하느냐 막 팔딱팔딱 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일은 왜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감사할 일이고 조금 처음에는 저항심이 엄청 심했어요. 심했는데 오행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런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돈 파동, 아빠 파동 갖고 어릴 때 왜 아빠가 돈으로 부양하겠습니까? 우리의 집단의식 막 이런 걸 엄청 많이 설명을 하면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정말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설득도 시키고 장명도 하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돈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첫 번째 남자는 사실은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이분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좋은 남편을 못 만났고 또 돈 문제도 많이 일으켰지만 본인이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게 254라는 게 내가 돈을 잃은 것도 있어요. 돈이 안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돈이 안 되려고 하니 경제를 담당하는 남편이 능력 없는 남편을 만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연동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560 돈에 대한 집착력이 강한데 돈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돈 사고를 또 쳤겠죠. 이는 급제니까.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대요. 사업성에 관련된 거 식당도 하고 심지어는 운전까지도 하고 엄청난 많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생각하고 이혼을 하고 40대에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난 남자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남편 넘어가기 전에 이 871을 보고 여러분들이 자, 유추를 해보세요. 첫째 감명법으로는 제가 남편 덕은 크게 없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듭니다. 이게 핵심이었고, 두 번째 심리로 넘어가서는 무엇 때문에 이 남편이 힘들었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남편을 만났을까, 무엇을 가장 크게 봤을까. 직업성에 대해서도 욕심이 많아져요. 자, 이게 힌트입니다. 우리 미션이 오늘 제가 원하는 답이 다 나오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남편, 돈을 열심히 벌어다 주는 남편. 네, 맞습니다. 기준이 뭐냐 하면은 직장이 든든한 남편 안정된 돈을 벌어주는 남편을 원했어요. 이분 마음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남편을 원하고 그런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런 남자를 만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은 참 합리적이에요. 여자 이름을 보고 남편 덕이 어쩌네 저쩌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 바동은 그런 마인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실천에 옮긴다라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71이 만나면서 굉장히 안정의 욕구가 심해진 거예요. 자, 젊은 시절에는 254를 만나면서 막 내지를 수 있어요. 배팅력도 생기고 5, 6만 보더라도 돈에 대한 욕망이 커서 그냥 배팅을 질러버리는 성격이고 254도 좀 질러버리는 성격이고 젊은 나이에 두려움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래저래 실패를 많이 했지만은 871을 만나면 이제 생각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가 또 되는 거예요. 동고생을 너무 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안정의 욕구가 많이 올라오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야, 이런 남편을 만나서 나는 생활의 안정을 찾을 거야 하고 871이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혼잡화 되어 있을 때는 어찌됐든 인기가 좋아지고 의외로 성격이 강하게 보이고 보이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남자들이 또 그 다른 느낌의 매력이요. 3사의 매력하고 좀 다른 느낌이요. 공무원은 아니고 공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만났고 의처증이 있다고 했어요. 의처증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해서 있을 수 있겠다. 폭행이 말도 못하게 심하게 있고 진짜 숨도 콕 못 쉬게 만들었대요. 871은 남자가 남편이 나를 눌러버리는 거잖아, 그죠? 눌러버리니까 숨도 못 쉬게 하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왜 이러느냐 이렇게 이제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카르마의 관점대로 어릴 때부터 몇 시간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이 38을 보고 제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올라오지만 행동으로 실천을 못 하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행동으로 실천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를 보고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을 못 한다고 했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어차피 재혼인데 자식도 없는데 도망가고 뭐 안 살면 안 사는 거지 그게 뭐 이유가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남자를 통해서 본인이 만족할 만한 뭐가 하나가 있습니다. 종속된다는 그 의미 안에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힘들지만은 안정된 생활 보장을 해주고 또 한 가지 뭔가를 착각하는데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어릴 때 참 많이 사랑을 못 받으셨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랑받지 못한 에고가 이 어처증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착각을 합니다. 본인의 그런 또 하나의 무의식이 좀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어떤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걸 사랑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제가 한참 심리 공부를 할 때라서 그게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대요. 왜? 안 좋을 때는 되게 안 좋은데 또 술 먹고 일할 때는 되게 안 좋은데 또 싹싹 빈대요. 이렇게 도망가고 막 이렇게 이혼하자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싹싹 빌고 잘못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엄청 해서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어디 갈까봐 두려워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고 본인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이혼을 생각하지만 수도 없이 또 종속돼 가지고 이 양단의 에너지가 이 사람을 엄청나게 땡겨버린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안정의 욕구가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이 마음, 그죠? 되게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혹시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심리로 이렇게 풀어봤을 때 저는 그렇게 읽혔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이혼을 해버리는 경우도 포함되겠죠. 이 38을 만나면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종속될 수도 있겠지만 이분한테는 어찌됐든 이미 두 번을 갔기 때문에 두 분의 남자를 이렇게 독하게 겪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이름을 통해서 엄청 느꼈습니다.